네, 오늘은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뭐 유튜브나 책이나 여러 군데를 보면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거기서 뭐 어떤 행동 지침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뭐 선 넘는 사람이 있으면은 확실하게 자기 주장을 해야 된다. 정색하고 선을 넘지 못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요. 주로 이제 자기 주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막상 쉽지는 않습니다. 직접 해보려고 하면. 왜냐면 오랫동안 내가 해오지 않던 것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지 않던 거라도 실제로 나를 지탱하고 있던 거라서 당장 이제 바꾸거나 이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당장 그런 것들을 실행하는 것보다 그 전에 먼저 좀 선행돼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먼저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먼저 이제 자존감을 정의를 좀 내려볼 필요가 있는데, 자존감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결국에는 자존감이라는 거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죠. 그럼 현상적으로 보면 나의 경계가 있는 거예요. 나의 바운더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경계가 있다는 것이 비로소 이제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주체적인 주체적인 삶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나의 이제 경계가 있다는 것은 어떤 걸까?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좋은 것에 대해서 좋다 또는 싫은 것에 대해서 싫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하고 싶다는 거죠. 나의 경계가 있는 거죠. 또는 하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걸 싫다, 욕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자기 감정, 그러니까 싫다 좋다겠죠. 그 다음에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욕구들을 정확히 표현하는 단계, 이게 이제 자기 그 경계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있어야지 이제 자존감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바꿔서 말하면은 이게 잘 없는 분들은 자존감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자존감 문제는 기본적으로 내가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모든 일상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결국에는 뭘 알아야 되냐면요, 내 욕구와 감정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차리는 게 먼저 선행돼야 돼요. 그게 있어야지 우리가 주장을 하고 또 내 경계를 세울 거잖아요. 근데 보통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감정, 내 욕구 굉장히 잘 알고 표현을 잘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분들은 감정을 물어보거나 욕구를 물어보면 본인의 생각, 특히 이제 분석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이 더욱더 그렇죠. 한 가지 뭐 예를 들면 오늘 기분이 어떠신가요? 이렇게 감정을 물어보면 오늘 뭐 오는 길에 날씨가 점점 더워져서 이제 반팔을 꺼내 입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은데 이건 감정에 대한 답을 한 게 아니죠.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뭐 오늘 좀 짜증이 났어요.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너무 더워서 짜증이 났어요. 이렇게 감정, 짜증이라는 감정이 나온다거나, 오늘은 되게 설레었어요.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봄이 온다는 생각을 하니까 벌써 설레었어요. 이런 것들이 나의 감정인 거죠. 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어떤 친구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화가 많이 났는데 그 내담자에게 제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하고 싸웠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그럼 다이렉트로 그냥 화가 났어요, 되게 짜증이 나요,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는 것보다 저는 이제 그 친구하고 이제 손절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분이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그 친구하고 다시 연락 안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보통 일상적으로 맞는 대화 같은데 사실은 이것도 감정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본인의 감정에 대해서 의외로 잘 알지 못합니다. 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이야기하거나 감정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친구하고 싸우셔서 어땠나요? 그러면 한참 생각하시다가 되게 슬펐어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슬플 수 있죠. 근데 본인의 1차적인 감정이 분노 감정이라는 것을 잘 캐치 못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이런 경우에는 슬픔이라는 걸로 이제 나의 분노 감정을 잘 이제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심한 경우에는 본인의 이제 어린 시절의 상처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데 눈물이 좀 맺히고 흐르고 있는데도 기분이 어떠신가요? 물어보면 아무렇지 않은데요? 정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가끔은 이제 본인의 굉장히 내용적으로 힘든 이야기, 어린 시절의 상처라든지 이별이라든지 삶의 큰 실패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도 마치 이제 남 얘기하듯이 굉장히 분석적인 이야기,
책을 읽듯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종종 비슷한 경우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감정을 잘 못 알아차리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표현이 나오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경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내가 불안한 건지, 또는 두려운 건지, 또 슬픈 건지, 또는 우울한 건지, 또는 행복한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감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욕구에 대한 표현인데, 욕구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이 자기 욕구나 주장을 확실하게 못하는데, 그 이전에 먼저 자기의 욕구를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욕구라는 것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A를 좋아하세요? B를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보통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잘 모르겠는데요? 뭐 둘 다 어떤 거든지 상관없어요. 또는 A나 B 모두 괜찮아요. 또는 A나 B 모두 아니에요. 그리고 가끔 자기 주장을 그나마 할 때는 거의 가정을 섞어서 얘기합니다. 근데 A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통 자기 욕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시는 분, 그러니까 표현하지 못한다기보다는 실제로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어린 시절의 배경이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욕구를 잘 접촉하지 못하는 것도 대표적인 자존감이 없는 분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욕구를 잘 알아차리는 것 역시 자존감, 자기의 경계를 확보하는데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기의 욕구나 감정을 잘 표현 또는 주장하는 사람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만의 경계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경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감정과 욕구를 잘 알아차리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해보시면 좋은 게, 종종 그냥 나 자신을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분이 어떻지? 또는 나는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지? 생각이 아니고.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지식을 설명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좀 기쁘고 설레이는 기분이 느껴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 내가 설레이고 기쁜 거구나, 이런 것들. 그리고 나는 어떤 욕구가 있지? 아, 지금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내가 목이 말라서 저 앞에 있는 커피를 한 잔 먹고 싶구나, 이런 것도 욕구를 알아차리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자존감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